내가 얼마나 괜찮은지 혹은 얼마나 부족한지 내 삶이 왜 힘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생각들은 늘 마음속에 떠다닌다. 그것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 그렇지 못한지를 떠나 그 말들은 그 자체로 내 삶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에 젖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시간들은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 내 하루에 영향을 미친 것은 나를 슬프게 하는 생각들이 아니라 그 생각에 빠져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한 나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내가 나인 게 좋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어찌어찌해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지금 하는 일에 성공했다고 해서 그동안 마음에 들지 않은 내 자신이 갑자기 좋아질까요? 인생은 달콤해. 삶은 멋진 거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알고 보면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야. 이런 얘기들을 듣고 내 생각을 바꾼다고 해서 실은 내가 갑자기 좋아질 리는 없습니다. 어쩌면 이는 관념의 차이가 아니라 하루하루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사는 게 힘들고 자신이 자꾸 싫게 느껴진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아몬드에서 펴낸 내가 나인 게 싫을 때 읽는 책인데요. 글을 참 잘 쓰는 의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읽었는데 이 책의 저자인 이두형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에 대한 소개글을 읽어보니까 원래 문과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었다고 하네요. 서문의 제목이 불완전한 나와 당신에게 보내는 글인데요. 이 글 일부를 먼저 들려드릴까 합니다. 내가 나인 게 싫어질 때가 있다. 형편이 어려워서, 마음에 상처가 많아서, 사랑을 얻지 못해서, 도전하는 시험마다 떨어져서,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서, 심지어 남들이 보기에는 꽤나 괜찮은 조건들을 충족했음에도 사는 것이 무료하고 허무해서 우리는 자주 나를 싫어하거나 혐오한다. 조금 내가 좋아지려 하면 이내 예기치 않은 좌절과 불안에 무릎이 꺾이는 일도 생긴다. 왜 그래야 할까? 산다는 게 대체 무엇이기에 나는 언제 상처를 받을지 몰라 조마조마하며 혹은 이미 받은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며 고되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힘들어 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낯선 느낌일지 모르겠으나 힘들었던 경험이 없는 사람은 드물다. 힘든 것에서 멀어지기 위한 과정이 삶이라면 애초부터 살아가기를 포기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힘들 때, 나를 미워하게 될 때, 삶에 회의가 들 때 우리는 여러 고민에 빠진다. 그러나 고민한다고 쉽게 답이 나오질 않는다. 답을 내리기 어려운 의문들에 오늘의 버거움이 더해지면 막막함은 이내 부정과 냉소로 변모한다. 죽지 못해 산다는 느낌은 일상의 버거움을 배가시킨다. 소소한 나의 일상, 소중한 사람과의 대화 같은 것들은 그 답답한 무게감 앞에 뭉개져 버린다. 왜 사는지는 잘 모르겠고 산다는 건 참 지치는 일이라는 느낌이 일상을 지배한다. 그 느낌은 우울, 불안 같은 단어로는 온전히 표현할 수 없는 조금 더 본질적인 슬픔이다. 완벽하지 않은 삶을 완벽하지 않은 우리가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스스로를 긍정할 수 있는 확률은 그 사람이 단 한 번의 실패나 시련, 상처를 경험하지 않을 확률만큼이나 희박하다. 그런데 왜 세상은 그에게 매 순간마다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을까? 언제부터 자존감이 그토록 불가능에 가까운 작업을 해낸 사람의 특권이 되었을까? 부처는
지금 여기에 깨어 있으라 했고, 프로이트는 여기 지금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들의 지금 여기는 지금 여기에 집중하면 나는 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고 행복해진다는 의미가 아니다. 내 감정과 생각을 좋고 나쁨의 구분 없이 있는 그대로 느껴보자는 이야기다. 내가 괜찮은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평가를 반복해 좋은 나, 긍정적인 나라는 인위적인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금 내가 하는 생각과 느낌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초연해지기 힘들다면 적어도 힘듦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미워하지는 말라.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지금 여기에 깨어있는 마음이다. 나는 당신이 수십 권의 심리학 서적을 섭렵했거나 몇 달 몇 년의 낮과 밤을 보내며 고민했지만 도저히 답을 내릴 수 없었던 의문들. 예를 들어 내가 누구인지, 나는 괜찮은지 그렇지 않은지, 살아가는 의미란 무엇인지 같은 질문들에 답이 있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살아가면서 답을 내릴 수 없는 의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함께 하려고 한다. 생각은 원인을 분석해 해결책을 도출하는 데는 탁월한 도구이지만 사는 이유같이 결론이 모호한 질문에 답을 구하거나 마음의 아픔같이 원인이 바꿀 수 없는 과거를 살펴볼 때는 무력한 경우가 많다. 그럴 때 우리는 더 많은 생각, 더 많은 고민을 하며 끊임없이 힘든 마음속으로 가라앉는다. 그러나 분명 그보다 조금은 더 당신을 소중히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존재한다. 어딘가 나와 내 삶은 잘못되어 있다는 확신이 가득하다면, 앞으로도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스스로를 사랑하고 싶어도 내가 더 싫어질 뿐이라면, 스스로가 괜찮은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나를 사랑할 수 있을지를 깊이 생각하기보다 지금 눈앞의 하루를 괜찮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먼저 떠올려보자. 자존감을 높이는 법을 읽었다고 자존감이 하루아침에 높아지진 않겠죠. 오히려 이처럼 나를 좀 편하게 두고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그럼 본문의 글을 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슬픔이 사라지면 정말 행복해질까? 우울하다. 하루 종일 우울하고 입맛도 없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듯한 느낌이다. 말로만 듣던 우울증이 내게도 찾아왔나 보다. 치료가 필요하다. 치료만 하면 우울증이 사라져서 기분이 좋아지고 힘도 나고 예전의 내 모습과 정상적인 마음 상태로 돌아오고 또 행복해질 것이다. 좋다. 치료를 통해 우울증이 사라졌다. 그런데 기분이 나아졌다고 해서 삶이 바뀌진 않았다. 여전히 상사는 짜증나게 굴고 돈은 없는데 써야 할 곳은 계속 늘어난다. 아끼고 아껴 한 달에 100만 원을 꼬박 저축해도 집값은 수개월 사이에 1억 원이 오른다. 도대체 이 세상은 나에게 어쩌라는 걸까? 불안하고 지친다. 마음속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되었다. 바로 불안이다. 출근하려고 하면 숨이 막히고 가슴이 두근거려 죽을 것만 같다. 사람들도 다 피하고 싶다. 말로만 듣던 공황장애인가? 해결하기 전까지 행복은 유예해야 하는 사치다. 치료가 필요하다. 병을 없애야 한다. 하루에도 몇십 번 인터넷에서 우울과 불안에 대한 글을 검색하고 책을 찾아 읽는다. 불안은 또 언제쯤 사라질까? 사라지면 행복이 찾아올까? 아니, 행복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삶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입시를 견디고 취업 문턱을 넘는다.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정을 나눌 사람을 찾는다. 병을 고치려고 병원을 찾는다. 지금 내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따져 이를 해결하는 것. 삶을 살아가는 익숙한 방법이다. 우리는 마음이 힘들 때도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지금 내 마음이 힘든 건 무엇 때문일까? 무엇이 잘못되어서 그런 걸까를 따져보고 그렇게 발견한 마음의 구멍, 우울, 불안, 무능함, 무력함, 죽고 싶은 생각 따위를 해결해야 할 문제로 설정한다. 그 문제가 사라지면 행복해지거나 최소한 괜찮아질 거라 상상한다. 병은 비정상을 의미한다. 비정상은 원래 그러면 안 되는 무언가가 잘못된 상태를 말한다. 지금 나는 우울증을 앓고 있어 라는 말의 속뜻은 지금 내 마음은 우울이라는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었으니 이를 고쳐서 정상으로 돌아와야 해. 그러면 내 마음도 괜찮아지고 난 행복해질 거야 라는 의미다. 실제로 정신의학은 이러한 도구마 내에서 성장해왔다. 우울은 해결되지 않은 내적 갈등 때문이다. 마음의 아이가 울기 때문이다. 세로토닌의 불균형 때문이다. 뇌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정신의학의 역사는 이렇듯 힘든 마음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치료 방법을 찾는 과정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될 때마다 이렇게 소개되었다.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이 힘든 마음의 원인과 그 치료법을 드디어 밝혀냈다. 이제 마음의 고통에 종말을 구할 때가 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떠한 방법도 완전히 마음의 고통을 종결시키질 못했다. 수천 년 전부터 인간은 우울과 불안에 대해 철학적으로 사유하고 과학적으로 연구해 왔으며 수많은 관점과 치료법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거나 초조해한다. 혹자는 말한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도 완벽히 병의 원인을 규명하고 마음 구조에 대한 기계적인 메커니즘을 밝혀내지 못해서라고. 세로토닌과 우울의 연관성, 변연계의 활성과 불안의 상관관계 같은 힘든 마음의 원인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면 마음의 구조에 대해 완벽하게 알 수 있고 작은 알약 하나를 개발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으리라는 환상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그러한 환상에 따라 원인과 치료법을 알아내는 데 매진한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를 괜찮게 해줄 무언가를 애타게 기다리며 살아간다.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고 싶은지 먼저 살펴보자. 마음이 우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우울은 커다란 문제이다. 우울한 기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자신이 잘못되었고 비정상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불안하거나 초조해서도 안 된다. 사람을 대할 때 부정적이고 왜곡된 생각 없이 편안히 대할 수 있어야 하고 늘 마음에 긍정적인 생각이 가득해야 한다. 부정적인 생각은 문제이고 문제는 고쳐야 하니까. 자존감이 낮아서도 안 된다.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아픈 과거도 끌어안고 포용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런 사람이 존재할까? 희노애락을 초월한 사람이 만약 존재한다면 그를 인간이라 할 수 있을까? 그는 행복할까? 그렇게 되어야만 비로소 행복해질까? 우울,
불안과 같은 감정, 부정적인 생각들은 우리에게 상당한 불편감을 일으키고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만 머문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마음속에서 깨끗이 사라지기를 원한다. 그것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나의 삶, 행복이 멈춘다. 무심코 하는 말 속에 우리의 심리 상태가 잘 드러난다. 이렇게 우울한데 무슨 사람을 만나? 불안해 죽겠는데 일이 손에 잡히겠어? 마음이 괜찮아져야 뭘 하든지 하지. 우리는 우울함, 초조함을 마치 마음에 갑자기 출현한 괴물처럼 실체가 있는 것으로 여긴다. 눈이 내린다고 했을 때의 눈은 실체가 있는 물질이지만 내린다는 것은 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현상을 묘사한 것이다. 눈은 구름의 양, 대기의 온도 같은 조건이 충족됐을 때 내리다가 그 조건이 사라지면 그친다. 마음 상태도 이러한 자연현상에 빗대어 설명할 수 있다. 마음이 힘들다는 것은 힘듦이라는 실체가 생겨났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 오늘의 속상함과 버거움 같은 요소들이 마음에 내리는 현상이다. 즉 힘듦이란 힘들 만한 조건이 충족되면 마음에서 내리다 시간이 지나 그 이유가 없어지면 그친다. 따라서 괜찮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는 내일의 힘든 마음의 밑거름이 된다. 해야 할 일은 미룰수록 시작하기 어려워지고 사람은 피할수록 만나기가 두려워진다. 살다 보면 아무리 애를 써도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오고 아무리 노력해도 벽에 가로막힌 듯한 좌절을 경험하기도 한다. 괜찮다는 말로 다독이고 억지로 좋은 생각을 떠올려도 스스로를 사랑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온다. 이는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얼마나 삶을 진심으로 대하는지와는 상관이 없다. 당연히 응시하는 시험마다 합격하면 좋겠고 거울만 봐도 스스로에 대한 사랑이 샘솟으면 좋겠다. 그러나 삶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 자기 자신이 싫어질 때 스스로를 사랑할 만한 이유를 찾느라 고심하는 대신 때로는 그럴 수 있다고 그냥 인정해야 오늘은 좀 못난 것 같은 나의 일상을 이어갈 수 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지금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찾아올 행복도 맞이할 수 있다. 부정적인 마음이 사라져야 비로소 정상적인 나, 정상적인 마음이 되어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매일의 날씨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 기쁠 수 있고 원치 않는 날씨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라고 믿는 것과 같다. 그런 사람이 화창한 날씨를 원하는데 비가 온다면 왜 비가 오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비가 내리지 않는 방법을 찾는데 몰두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시도가 아예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운이 좋다면 1년 중 비가 오는 날을 100일에서 90일로 줄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비 오는 날이 줄어들면 행복할까? 비를 없애기 위해 골몰하는 이의 머릿속에는 비만 있다. 대기의 변화, 비가 생기는 원인, 비바람이 심해지는 조건에 대한 지식들이 가득한 반면 비가 아닌 것들은 어디에도 없다. 해가 뜨는 것이 그리워 비를 그치게 하려는 동안 마음은 비로 가득 찬다. 비가 내리는 동안 우리의 삶은 멈춘다. 내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나의 모습과 행복은 그 멈춘 삶 속에 있다. 힘든 마음은 있어서는 안 될 문제나 운이 좋지 못해 생겨난 질환이라기보다 완벽하지 않은 우리가 만만치 않은 세상을 살아가며 자연스레 마주치는 원치 않는 날씨 같은 것이다. 당신은 스스로가 상상하는 정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할지도 모른다. 괜찮다.
그런 정상적인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상적인 사람, 괜찮은 마음이란 관념 자체를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다. 오늘의 기분이 우울하든 즐겁든 무기력하든 활력에 넘치든 스스로가 사랑스럽든 혐오스럽든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 혹은 원하는 것들이 있다. 마음에 담고 있는 책의 한 문장이 있고 음미하고 싶은 순간이 있다. 나는 기분이 울적할 때면 바다를 찾는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우울한 기분을 없앨 방법을 고민하는 시간보다는 커피 한 잔을 들고 바다를 바라보는 시간이 더 마음에 들기 때문이다. 좋아하는 책을 들면 금상첨화다.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무력감이 밀려올 때는 너무 높은 목표, 지나치게 많은 해야 할 일을 떠올리느라 압도당한 것은 아닌지 살펴본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을 시작한다. 예를 들어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부담에 짓눌려 피하고 싶다는 느낌과 무력감만 들 때는 컴퓨터 전원을 켜고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시작하기를 목표로 삼는다. 사소한 이 행동은 의외로 많은 것을 바꾼다. 중요한 일에서 멀어지고 있을 때의 무력감이 조금씩 걷히고 그 일에 다가가고 있다는 활력이 찾아온다. 모든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아무것도 하지 않기라는 행동을 통해 사라지는 경우는 드물다. 행복은 정상적인 사람, 괜찮은 마음이 되면 주어지는 훈장이 아니다. 마음에 드나드는 기분과 생각을 그저 알아차리고 바라보긴 하지만 그와 무관하게 내가 원하는 나와 내 삶의 모습에 다가가는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 그 자체가 행복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살아있다는 느낌을 일깨워주며 살아갈 힘을 준다. 그래서 당신에게 괜찮아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기를 권한다.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한 하루가 아니라 내가 바라는 내가 되기 위한 하루를 보내기를 권한다. 괜찮아지기 위해서 마음속을 괜찮지 않은 것들에 대한 분석과 고찰로 가득 채우는 대신 당신이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 하고 싶은 무언가에 대한 것들로 채워보길 권한다. 안타깝고 짜증나지만 삶은 우리에게 힘든 마음에서 벗어날 자유를 주지 않는다. 대신 그 마음을 품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자유다. 삶이 괜찮은지 확인하지 않고 그냥 살기. 생각은 늘 연결된 다른 생각을 끌어당기고 거기에는 비슷한 생각뿐 아니라 반대되는 생각도 포함된다. 한없는 기쁨의 순간에도 그 순간이 끝날까봐 아쉬워하고 두려워한다. 과거의 아픔을 잊어야지 마음먹을수록 그러한 아픔은 더 강하게 떠오르곤 한다. 극과 극의 생각들은 반대라는 연관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극단의 생각은 반대쪽 극단의 생각을 저절로 끌어온다. 이럴 때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이 옳고 그른지를 따져보곤 한다. 마음속에 다음 문장을 반복해 떠올려보자. 나는 있는 그대로 존중받을 만한 사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어떠한 생각이 마음속에 떠오르는가? 우선 이런 건 왜 해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문장 그대로 맞아. 나는 너무 소중하고 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충만함이 차오르는가? 아니면 혹시 내가 진짜 존중받을 만한 사람일까? 모든 사람은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말은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드는가? 전자인 사람도 있겠지만 이 글을 읽는 당신의 마음은 아마도 후자에 가까우리라고 생각한다. 나의 마음도 후자에 가깝다. 우리의 마음이 특별히 청개구리 같아서가 아니라 앞서 언급한
반대되는 생각을 가져와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마음의 특성 때문이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란 어구를 인식한 우리 마음은 실제로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지를 검증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오래 지나지 않아 이를 반박할 이유를 귀신같이 찾아내 스스로에게 들이댄다. 성격도 까칠하고 외모도 고만고만, 살아가는 모양도 그저 그런 네가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정말?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설득하고자 마음에게 괜찮아 보이려 노력한다. 운동을 하고 자격증을 따고 색다른 취미를 찾고 새로운 만남을 시도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마음에게 이 정도면 괜찮은지 행복해도 되는지를 묻는다. 그러나 나는 괜찮다, 행복하다는 생각은 이내 내가 괜찮지 않은 이유, 행복할 수 없는 이유를 끌어온다. 고작 이 정도 월급으로 뭐가 괜찮아. 매일 외톨이인데 어떻게 행복해? 라며 지금의 나를 비난하는 생각을 끌어오거나, 그래봤자 넌 어릴 때 사랑받지 못했잖아. 결국 넌 불행할 수밖에 없어. 라며 바꿀 수 없는 과거의 일을 들먹이기도 한다. 그렇게 우리는 행복하려 늘 노력하면서도 결국 행복에는 닿지 못하는 듯한 느낌 속에 살아간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마음이 작동하는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 내가 얼마나 괜찮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으며 평생을 헤매고 좌절하는 대신 나 자신이 괜찮음을 확인하려는 시도 자체가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다. 즉, 극단의 생각을 끌어오는 마음의 원리 때문에 나는 괜찮아, 행복해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설득시키는 것 자체가 애초에 어려운 일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부모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늘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 라고 의심하는 이가 있다고 하자. 그에게 누군가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준다고 해서, 혹은 스스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다짐한다고 해서 그러한 의심이 갑자기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애초에 우리의 마음이 억지로 좋게 생각하려 하면 할수록 반대 생각들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어떨까? 무조건적인 사랑이 반드시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어떨까? 그리고 사랑받기 위해서,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임을 납득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면 어떨까? 해야 할 일을 위해 노력하는 하루든 모처럼의 휴식을 만끽하는 하루든 그저 지금의 내가 보내고픈 하루를 쌓아가는 보통의 산말이다. 우울해지지 않기 위해서 외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바깥바람을 쐬고 싶어 산책을 하는 것이다. 내가 괜찮은 사람임을 증명받고 싶어서 높은 목표를 달성하려 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일을 해보고 싶은지를 떠올려보고 그 일을 하는 것이다. 스스로의 부족함을 채우려는 노력이 틀렸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에게 충만함과 행복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더 높다. 단지 나를 증명하기 위해, 내 마음을 설득하기 위해, 혹은 누군가를 납득시키기 위해 일을 행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누군가에게, 특히 스스로의 마음에게 굳이 확인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든 그저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이면 어떨까? 비록 지금의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생각과 감정이라도 말이다. 내 마음에서 피어난 것이기에 그러한 감정과 생각이 드는 이유들 역시 그간의 삶의 경험들, 특히 아픔에 기인한다. 이러한 마음을 억지로 긍정하며
마음에 들지 않는 생각들을 애써 지우려 하지 않는 대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라며 조금은 시니컬하면서도 따뜻한 시선으로 이를 받아들이면 어떨까? 사랑받고 인정받는 하루, 괜찮음을 확인받기 위한 하루가 아니라 그냥 나의 하루, 내가 보내고 싶은 하루를 보내는 마음은 한결 가볍다. 그러다 보면 사랑도 인정도 행복도 다가올지 모르나 그것들은 그저 덤이다. 나는 괜찮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삶을 살아가는 중이기 때문이다. 슬픈 생각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슬픈 마음에 굳이 맞서지 않는 것이다. 마음은 부정적인 친구와 같을 때가 있다. 우리는 그 녀석과 한평생 삶이라는 여행을 함께한다. 아무리 오늘의 좋은 날씨, 즐거운 여행지의 구경거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 해도 근데 말이야, 과거의 너는 진짜 별로였어. 그때 너는 정말 불쌍하더라. 네가 이렇게 부족한데 지금 겨우 이런 거나 좋아하면서 놀아도 되겠어? 라며 끊임없이 삶과 나 자신에 대한 불평을 나열하곤 한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대개 항변을 한다. 그래도 내가 그렇게 모자란 사람은 아니지 않아? 그러면 마음은 다시금 스스로가 얼마나 부족하고 미흡한 사람인지를 설득하려 든다. 논쟁은 끝없이 이어진다. 이러한 친구와 가까이 지낼 수 있는 방법은 그저 그 친구가 원래 그런 사람임을 인식하고 또 이에 대해 평가하지 않고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굳이 다툴 필요는 없다. 저절로 그렇게 되기가 쉽긴 하다. 그러나 그 논쟁의 끝에는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소모적인 피곤함만이 자리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너는 평생 사랑받지 못할 거야 라고 마음이 속삭인다면 그저 그 생각을 지켜보고 또 그냥 두길 바란다. 극단적인 생각은 반대의 극단으로 무마하려 하면 할수록 자라나지만 그저 놓아두면 머쓱히 흩어지는 성질이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스스로의 마음을 포함해 어떤 존재로부터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내 삶은 괜찮다라는 사실을 확인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내가 채워가고픈 하루로 채워가기 위해 살아갈 뿐이다. 나는 앞으로도 평생을 불행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밀려와 불안해진다면 창밖을 내다보자. 푸른 하늘은 어떠한 시비도 없이 그저 나를 내려다보고 있을 것이다. 우리의 일상에서 분노, 초조함, 갈등 같은 감정은 생기다 사라지고 다시 생기고 하면서 늘 겪게 되는 감정입니다. 이런 감정이 생길 때마다 이를 떨쳐버리려 하다 보면 결국 더 집착하게 되는 경향이 있죠. 저자는 이에 대해 파티에 초대하지 않은 불황아 조라는 비유를 들어 얘기합니다. 당신이 오래도록 공들여 준비한 파티가 있다.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했고 신경 써서 음악과 음식을 준비했다. 그런데 초대하지 않은 불황아 조가 파티에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잘 씻지도 않고 성품도 괴팍해 많은 이들이 꺼려하는 사람이다. 당신은 조가 파티를 망칠 것을 우려해 그를 집안에 들이지 않기로 결심한다. 문 앞에 서서 그가 언제쯤 올까 노심초사하고 행여 그가 가까이 다가오려 하면 그를 밀쳐내려 이리저리 씨름한다. 그러는 사이 파티는 어느새 끝나가고 그토록 열심히 준비한 음식들은 제대로 맛도 보지 못한 채 식어간다. 하지만 당신의 머릿속에 이미 파티는 온데간데 없다. 불황아 조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을 은유한다. 우리는 늘 삶이라는 파티를 열심히 준비하고 꾸미지만 정작
조로 비유되는 두려운 것들, 불편한 감정들, 미리 예측되는 두려운 미래에 대한 생각에 몰입하느라 그 삶을 충분히 음미하지 못한다. 너무 애쓰지 말고 그냥 살아가죠. 이미 젖은 몸으로 빗속을 뛴들 비를 덜 맞겠습니까? 그냥 어제보다 나은 하루를 위해 좀 더 나은 선택, 좀 더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내가 나인 게 좋을 때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